안녕하세요. 에이브릴 유닛을 맡고 있는 정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SK 인공지능 에이브릴을 소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이 앞으로 인간과 어떤 관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경쟁 관계일까요? 아니면 대체하는 관계일까요? 아니면 협력해야 되는 관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이브릴을 아시는 분들은 IBM의 인공지능 왓슨을 생각할 것입니다. 2011년 미국의 유명한 제퍼디 퀴즈쇼에서 왓슨은 당시 퀴즈 챔피언이었던 켄 제닝스와 당시 상금왕이었던 브래드 로트를 아주 큰 차이로 가볍게 이긴 바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 알파고만큼이나 당시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왓슨의 뒤에 있는 딥QA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약 100만 권의 책과 2억 페이지 분량의 지식이 학습되어 있고 2880개의 프로세서와 15TB의 메모리를 가진 슈퍼컴퓨터입니다. 또한 25명의 과학자가 약 4년간 최적화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자연어 처리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바로 오늘날의 클라우드 기반의 왓슨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왓슨은 코그니티브 컴퓨팅 플랫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두뇌 작용을 모방하는 컴퓨팅 플랫폼입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대량의 지식을 학습하여 날리지 베이스를 구축하고 인간이 자연으로 질문할 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팅 플랫폼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인간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많은 지식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코그니티브 컴퓨팅 플랫폼은 그것을 할 수 있고 인간의 지능을 확장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좀 더 여유 시간을 가지고 인간이 잘할 수 있는 활동, 좀 더 창조적인 활동에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에이브릴은 왓슨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SK가 자체적으로 보완적인 기술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산업의 각 분야에 적용하면서 산업혁신의 사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오전에도 소개가 되었지만 항생제 어드바이저 같은 것을 고려대학교 병원과 함께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들과 국민들이 좀 더 항생제의 적정한 사용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결국에는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예로 사회적 협동조합인 AUD와 함께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문자 통역기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청각장애 학생들이 교실에서 일반 학생들과 같이 선생님의 수업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작년 9월에 에이브릴은 8개의 API로 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5개의 API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였고 또한 난-왓슨 API들, 우리 SK의 자체적인 API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기반 위에서 산업혁신의 솔루션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고 또한 파트너 솔루션을 확보하며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솔루션들을 우리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하고 있습니다. 에이브릴의 특징은 이런 날리지 베이스 구축에 강한 글로벌 탑 플랫폼을 빠르게 도입하였고 SK가 원래 가지고 있던 산업 지식과 인테그레이션 역량을 결합하여 혁신적인 솔루션과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업과 기술, API 관점에서 빅픽처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사업적인 관점에서 저희는 상품 라인업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왓슨 API와 나노 왓슨 API 위에서 저희가 다양한 유스 케이스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일부분들은 데모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왓슨 API를 잘 쓰기 위해서 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산업 혁신의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일즈 관점에서는 저희가 직접 영업도 하고 있지만 채널 파트너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의 총판과 약 40여 개의 세일즈 파트너를 확보하였고 그들을 위한 세일즈 툴로서 솔루션 카탈로그와 같은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빅픽처입니다. SK의 판교 데이터 센터에 왓슨 플랫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브릴 포털을 통해서 왓슨 API, 난 왓슨 API 그리고 솔루션들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자신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데이터와 시스템을 이 왓슨 서비스와 에이브릴 서비스와 연결하여 자신들의 인공지능 솔루션들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에이브릴은 컨버세이션과 날리지 앤 디스커버리, 파운데이션 이 세 개의 그룹에서 API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컨버세이션을 비롯해서 8개의 API를 오픈하였고 올해 다시 중요한 5개의 API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것은 왓슨 디스커버리 서비스와 왓슨 날리지 스튜디오, 랭귀지 트랜슬레이터 그리고 STT, TTS입니다. 또한 왓슨을 보완하기 위해서 파트너로부터 일본의 글로벌 파트너인 퓨트랙으로부터 소음 제거 API와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프레미스 STT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자체적인 기술로 비전 영역에서 얼굴 인식과 객체 인식 API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API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날리지 베이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날리지 베이스는 인간이 다루는 비정형 데이터, 즉 문서와 같은 이런 비정형 데이터에서 어떤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서 정형화된 형태, 구조화된 형태로 그것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게 날리지 베이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검색을 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하는, 날리지 베이스 구축을 잘하는 서비스로서 저희가 WDS, 왓슨 디스커버리 서비스와 왓슨 날리지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프레미스 서버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왓슨 익스플로러도 있습니다. 그럼 정형 데이터를 추출한다는 것이 뭐 어떤 것일까요? 한 예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것은 의학 논문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항생제가 어떤 원인균에 효과가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문서에서 비정형 데이터에서 정형 데이터를 추출한다면 여기서 의미 있는 정보는 이 문서의 이 논문의 어떤 저자, 그다음 발행한 저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원인균, 어떤 항생제, 그리고 둘 간의 관계는 효과가 있다 이런 걸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정보들을 이제 추출해서 이렇게 구조화된 형태로 보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항생제를 처방을 했을 때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이 논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SK는 이렇게 날리지 베이스 구축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료, 법률, 금융, 교육 등의 분야에서 날리지 베이스를 구축한 경험을 가지고 저희가 방법론을 만들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이것은 인간이 전문가가 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약 10여 년간 수십 명, 수백 명의 교수들이 학습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이 이 날리지 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학습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뭐 그것은 수십 년까지, 10년까지는 아니지만 보통 이제 1년 이내에 이제 끝내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일단 왓슨 디스커버리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날리지 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거기에 자연어로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뭐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날리지 그래퍼와 같은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있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어로 검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존에 우리가 제공하고 있던 NLU,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이라는 그 API 기능이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KB를 구축할 때, 날리지 베이스를 구축할 때 그 안에 아까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했다고 했던 부분, 그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 문서의 컨셉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카테고리는 무엇이며 여기서 다루고 있는 키워드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것 정보들을 추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 영역에서 쓸 때 중요한 것은 이제 밑에 나오는 entity와 relation,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업무 영역에서 잘 추출하기 위해서 그 왓슨 날리지 스튜디오라는 것을 이제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왓슨 디스커버리 서비스를 쓰는 사례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간단한 사례입니다. WDS는 기본적으로 뉴스에 대한 KB를 제공합니다. 매일 1만 건 이상의 뉴스를 크롤링해서 날리지 베이스에 계속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자연으로 호날두의 최근 경기 결과 알려줘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일반 구글 검색과 마찬가지로 약 수십만 건의 결과가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KB를 활용했을 때 컨셉이 레알 마드리드인 호날두의 최근 경기 결과 알려줘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정확한 검색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그 결과로 한 1,300건 정도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날리지 베이스의 그런 요소들을 활용을 해서 좀 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검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왓슨 날리지 스튜디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독으로 쓰이지는 않고요. 그 어떤 특정 업무 영역에서 거기서 그 영역에서 사용하는 엔티티와 릴레이션을 추출해 주도록 그거를 자동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머신러닝 기반의 도구를 만드는 머신러닝 기반의 모델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시면 인간이 그것을 학습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휴먼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전문가가 이것은 어떤 엔티티야, 이것은 항생제야, 이것은 원인균이야 이렇게 기계한테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학습 데이터들이 모여서 이제 머신러닝 모델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아까 왓슨 디스커버리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에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이게 사람이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 엔티티와 릴레이션을 추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항생제 어드바이저에서 그 이제 엔티티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지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뭐가 항생제고, 뭐가 원인균이고, 뭐가 질병이고 이런 것들을 지금 색깔별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지정을 해주면 이것들을 모아서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릴레이션에 대해서도 학습을 시킵니다. 이 항생제가 이 원인균에 어떤 관계냐, 효과가 있다 이런 관계를 이 전문가가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이제 학습을 시켜서 나중에는 사람이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그것을 어노테이션하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례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교육 분야, 과학의 컨텐츠에서 지식을 추출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자연으로 된 이런 텍스트에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지식을 오른쪽에 이렇게 정형화된 형태로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실 효과의 정의가 무엇이며 특징이 무엇이며 종류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왼쪽에 있는 텍스트에서부터 자동적으로 이렇게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안에는 지금 말씀드린 왓슨 날리지 스튜디오가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의 경우는 이제 NLU에 그것을 연결해서 쓰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STT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랜 준비 끝에 올해 초에 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음성 신호를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 안에는 이제 음향 모델이나 언어 모델, 어휘 모델과 같은 많은 머신러닝 모델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 왓슨 STT에서는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로우밴드 모델과 브로드밴드 모델입니다. 내로우밴드 모델은 전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IT 헬프데스크와 보험 콜센터 데이터로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브로드밴드 모델은 일반적인 발화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모델이고요. 여기에는 리테일 분야, 뱅킹 분야, 그다음에 컨시어지 분야의 데이터들로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응용을 한다면 훨씬 더 인식률이 높게 나옵니다. 그다음 왓슨의 강점으로는 고객의 어떤 특정한 업무 영역 또는 특정한 음향 환경에 좀 더 잘 인식하도록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커스텀 모델을 만들어서 기본 모델과 이제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인식률이 훨씬 더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좀 더 이제 유연하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한 20% 내지 30% 정도 이렇게 인식률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TTS 서비스입니다. STT와 반대로 이제 텍스트가 주어지면 그것을 음성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언어 모델, 음향 모델, 운율 모델과 같은 이런 많은 머신러닝 모델들이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왓슨 TTS는 영어에서는 2개의 여성 음성과 하나의 남성 음성이 제공되고 있고 한국어에서는 2개의 여성 음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유나와 영미라고 지었습니다. 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좀 듣던 이름이죠. 예, 유나 보이스는 좀 더 안정적인, 좀 어나운스 톤의 목소리이고 영미 보이스는 좀 발랄한 느낌의 그런 목소리입니다.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는 이제 표준 음성 합성 마크업 랭귀지인 SSML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8가지 이상의 오디오 포맷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유나와 영미 보이스를 한번 들어볼까요? 에이브릴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빛나는 지혜와 해안을 제시하는 따뜻한 친구라는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쏟아져 나오는 인공지능 플랫폼과 사물 인터넷 등을 마주하며 에이브릴은 인간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지원자의 역할을 하는 AI로 발전해 나가고 조금 끊겼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영미 D&A 보이스입니다. 행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 SKCNC의 다양한 기술과 솔루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습니까? 괜찮나요? 목적에 맞게 선택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언어 번역 서비스입니다. 작년에 이미 통계적 방식의 언어 번역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IBM은 전통적으로 통계적 방식의 언어 번역에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딥러닝 방식의 언어 번역이 훨씬 더 성능이 좋게 나옴으로써 상대적으로 그 통계적 방식이 조금 더 이제 부자연스럽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IBM 리서치에서 이제 딥러닝 방식의 언어 번역을 이제 추가해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얼마나 향상됐는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지금 블루스코어라는 것은 이 업계에서 쓰고 있는 지표인데요. 그 사람의 번역과 기계의 번역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SMT로부터 이제 NMT가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이브릴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브릴 포털에 접속하시면 이렇게 에이브릴 솔루션 카탈로그가 제공이 됩니다. 여기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에이브릴 API들, 그리고 10여 가지의 솔루션들, 그리고 100여 가지의 유스 케이스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이북 형태로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에이브릴을 적용하고자 할 때 이것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SK는 자체적으로 솔루션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투자를 통해서 솔루션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요. 챗봇을 쉽게 만드는 H챗 솔루션, 그리고 입사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분석 평가할 수 있는 그런 HR4 리크루트 솔루션은 이미 개발하여 지금 상용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함께 항생제 어드바이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베타 테스트 단계입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업계에 확장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또 전시가 되어 있는데 법률 자문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무법인 한결과 함께 부동산 권리 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하여 리포팅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이고, 이것도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 분야로 계속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다음 또한 저희가 대외 고객에 대해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솔루션화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사를 대상으로 콜센터 챗봇을 만들었고요. 그다음 AI가 아웃바운드로 이렇게 콜을 할 수 있는 해피콜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도 이후 세션에서 이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통 매장에서 고객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컨시어지 로봇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수의 IT 헬프데스크 챗봇을 저희가 구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객과 함께 본 사업에 가기 전에 POC를 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홈쇼핑 업체와 함께
그 상담원이 이제 주문을 받을 수 없을 때, 전화가 폭주해서 주문을 받을 수 없을 때 AI가 대신해서 상담도 하고 주문도 받을 수 있는 홈쇼핑 자동 주문 서비스 이런 것도 구현하여 지금은 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 지표, 금융시장의 지표를 예측하고 수익성이 높을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글로벌 마켓 센싱 이런 것도 메이저 금융사와 진행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삼성 레미안과 같이 영어회화 서비스에 대한 POC를 만들어서 지금 레미안 갤러리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솔루션들을 각 산업 영역에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들을 통해서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파트너의 솔루션을 저희가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렇게 거래하는 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파트너들로부터 퓨트랙과 같은 회사는 소음 제거 솔루션, 그 다음에 온프레미스 STT 같은 것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왓슨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소프트뱅크의 파트너인 비즈오션사의 스팔로와 같은 솔루션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이 두 개의 솔루션은 바깥에 이제 전시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고 이따 이후에 발표 세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키노트에서 아마 인상적이었을 것 같은데 일본의 그 샤프 전자와 같이 커뮤니케이션 로봇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채널 파트너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롱 베니트와 유니포인트 같은 총판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세일즈 파트너들이 한 40여 개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자체의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있는데요. 여기 있는 세 개의 회사들은 최포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들을 저희가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에코시스템 파트너들은 자신의 비즈니스에 에이브리를 적용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도와서 같이 협력하여 그 좋은 결과를 내도록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 통역 서비스를 만드는 AUD도 하나의 사례입니다. 저는 또 1년 후가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또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키노트에서도 소개되었지만 저희가 보이스 UI를 통해서 이런 전문 지식 서비스를 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 데모에서 이 로봇이 항생제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죠. 항생제를 추천해 줄 수 있고 항생제에 대한 지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WTS와 WKS를 써서 각 업무 산업 영역에 나리지 베이스를 만들고 그것을 로봇과 같은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이런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는 이제 보통 그 빅데이터 분석은 정령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이제 소개가 되었지만 아큐 인사이트라는 저희의 빅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하는 그런 저희가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과 저희 에이브릴 서비스를 결합하여 그 정령 데이터의 분석과 비정령 데이터의 분석을 결합하여 좀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것을 이런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 예로서 저희가 유가 예측과 같은 분야에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가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정령 데이터 모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지표나 어떤 판매량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또한 이제 뉴스로부터 발생하는 그런 이벤트 정보들, 그런 정보들을 추출해서 새로운 변수로 이제 입력을 넣어서 저희가 좀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에이브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이브릴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전문 지식 서비스를 잘 만드는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산업의 각 분야에 확산하면서 산업혁신의 사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드린 질문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드리면 저는 인공지능은 인간과는 다른 종류의 지능으로서 인간과 협력해야 할 파트너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케빈 켈리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 지식 서비스를 잘 만들 수 있는 에이브릴 그리고 인테그레이션 역량을 갖춘 SK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